4.10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하면서 선거 구도가 더 명확해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출마 예상자 면면을 살펴봅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사천 남일대 리조트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투자사는 내년 7월까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규모가 크다 보니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공보위와 군의관을 대형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군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1일 오전 사천시 곤명면에서 중학교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학생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삼천포대교 하부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SK 에코플랜트가 사천 대진산단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사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사천시가 폐배터리 재생 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의 동시 착공과 운영 등 보다 강화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어느덧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보위와 군의관을 대형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는데 지역 의료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200명에서 300명이 방문하는 산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최근 이곳에 공보위 7명 중 2명이 정부의 요청으로 대형 병원에 파견됐습니다. 다행히 차출 예정이었던 소아진료 담당 공보위는 지켜 일부 업무 중단은 막았지만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피로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군이 급한 대로 군내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보위 1명을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이 때문에 보건지소가 진료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정부. 하지만 8일 오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92%가량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을 대형 병원에 4주 동안 파견해 의료 공백 장기화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58명 규모인데 경남에서는 산청군 보건의료원과 거창군 보건소 등에서 차출됐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차 파견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자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늘부로 군의관 및 공보위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빅5 병원과 지역 국립대 병원 등의 필수 의료 진료과에 배치돼 입원 및 응급 환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할 예정.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파견되는 공보위가 떠나면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급할 때는 보건소 와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줄어지면 안 되는 기라요. 지금 줄어진 것만 해도 좀 많이 줄어진 택이거든요. 전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빼가 가서는 안 되지. 공보위의 40% 정도가 서울 지역 병원에 배치됐다며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 배치가 많은 것도 중증 환자가 집중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11일 새학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학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권순기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는 전남 동부 지역부터 경남 중부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명이라는 정원은 향후 창원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수치라며 현재는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을 캠퍼스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겨졌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출마 선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층 확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신성범 예비후보가 지지층 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18대 19대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오는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 공천을 확정짓고 경쟁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 협의회장을 지냈으며 거창, 합천에 이어 12일 함양과 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자유통일당에선 이희창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 자유통일당 당협위원장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예비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농업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신덕재 예비후보입니다. 한둘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한둘의 대표이사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식품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각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보다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김병규 국민의힘 진주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이 제출한 이의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진주실 단수 추천 발표 이후 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무반응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면접에서 본인이 질문받은 2건 모두 거짓된 정보에 근거한 흑색 선전과 똑같았고 강민국 의원에 대한 의혹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남일대 리조트를 허물고 새로운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규모가 크다 보니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호텔 건립을 위한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2년 뒤 착공을 목표로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사천 남일대 리조트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남일대 리조트 투자사인 주식회사 더루는 지난 8일 사천시청에서 건축 공사 일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투자사는 내년 7월까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4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국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럭셔리 여행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호텔과 콘도, 빌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7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모든 숙박시설은 해변 조망이 가능하게 배치해 남일대의 관광 가치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 명성의 숙박시설로 만들기 위해 투자사는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된 해외 업체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개성이 있는 컨셉으로 해서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를 만들어달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국제 공모전으로 끌고 갔던 거거든요. 업체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남도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총 3천억 원의 투자와 200명을 고용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할 만한 숙박시설이 없던 사천시는 관광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국내외에서 많은 방문객이 사천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천시에서도 최고의 랜드마크 호텔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대 리조트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천 동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머무는 관광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강진만 해역 정화 작업을 벌입니다. 강진만은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으로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해수부 주관 청정 어장 재생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진만 일대는 오랜 양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들이
바다 밑바닥에 쌓여 어장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진주시가 지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조사로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주택의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해 향후 정비계획 기초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총 1,839호의 빈집입니다. 등교 중이던 통학버스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학생을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삼천포대교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교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빠른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맡고 있는 통학버스. 일명 노란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천시 곤명면의 한 도로에서 중학교 통학버스와 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건 11일 오전 8시 10분쯤. 이 사고로 중학생 6명과 버스 운전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톤 화물차가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며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로 등교 중이던 통학버스에는 13명의 학생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학생 7명은 정상 등교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삼천포 대교에서는 교각 아래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낙석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 밑으로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줄이 쳐져 있는데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보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석을 목격한 시민이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 덕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파쇄기를 통한 추가 낙석 방지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천시는 교량 노후화로 인한 낙석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안전 그물망 설치와 함께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사엽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13일부터 서부경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남해군과 하동군을 시작으로 2개시 6개 군 지역에서 펼쳐지며 제조와 건설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비롯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각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설명회를 진행하며 산업안전 대진단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대표단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일본 나카츠시를 방문해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나카츠시의 초청으로 현지를 찾은 조규일 시장과 진주시 대표단은 두 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진주시와 나카츠시의 민간 교류는 지난 1973년 두 시의 청년회의소가 결연을 맺은 후 진주시 나카츠 한일 친선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호 교류 활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체육회가 용현 면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안점산 봉화문화제를 지난 9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하는 봉화문화제는 와룡산에 위치한 경상남도 기념물 안점산 봉수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제향식에 이어 봉화시연을 진행하는 한편 3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세삼창을 가졌습니다. 남해군이 광역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시티투어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남해군 광역시티투어는 매주 주말 지역별 최대 20회까지 진행됩니다. 광주, 대구, 부산에서 출발하는 당일 코스는 29,000원, 서울 출발 1박 2일 코스는 99,000원으로 남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가 신규 운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역시티 투어 예약은 남해 관광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사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SK에코플랜트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투자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뉴스사천 강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강무선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참 팽팽했는데요. 일단 SK에코플랜트가 투자 의향서를 통해 사업 추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SK에코플랜트는 대진 일반 산업단지에 3천억 규모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쉽게 말해 폐배터리 재활용 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겸한 시설의 투자 의향서를 지난 1월 24일 제출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사천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체적인 직고용 규모 산정 근거, 재원 마련 방안, 환경 관련 조치 계획 등 여러 이유로 SK에코 측에 서류 보완 통보를 했고요. 지난 2월 26일 SK에코 측에서 보완서를 제출하자 다시 사천시는 지난 5일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 내세우며 이 조건이 수용되어야 업무 협약 체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천시가 내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사천시가 내건 조건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주 타당성 및 설치 규모 등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법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한단 계획 변경 등으로 유발되는 기존 기반 시설의 확충 정리는 사업 시행자 부담 등입니다. 네, 이 같은 조건들은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사천시는 기업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3단 계획 변경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가 내건 조건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은 단지 내 발생 폐기물 처리 원칙입니다. 이 조건은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와 지자체 등에서 대규모 산업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폐기물 처리장 동시 착공과 준공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이 있는 만큼 산폐장 운영만 먼저 추진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SK에코플랜트 측이 조건을 받아들여 이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SK에코 측이 시간 내건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지자체와 기업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해당 조건 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지역사회 시각도 있습니다. 업무 협약이 진행되면 이후 시는 SK에코 측으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기관 협의, 한 단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한 단계 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데요. 여기에는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는 14일엔 전국 각지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 재활용 시설 반대 주민 대책위와 환경단체 등이 서울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사천시가 업무 협약에 대한 전제 조건을 내건 가운데 대진산단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주 후반에는 19도까지 오를 텐데요. 한편 화요일 오후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많고 흐린 하늘 아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청과 함양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4도,
산청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종일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세종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방무가 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사업 중 하나로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토익, 토플 같은 각종 어학 시험 등의 응시료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최소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 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한 해에도 여러 번씩 시험을 치러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작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